안녕하십니까. 초단편 소설 작가 김동식입니다. 오늘은 초단편 소설이란 무엇인가 2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초단편 소설은 이름만 봐도 이제 좀 느낌이 오시겠지만 아주 짧은 소설입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이제 단편이라고 말하는 소설들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그 빨간 그 격자 무늬에 200자 원고지 한 80매에서 120매를 저희는 흔히 이제 단편 소설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초단편 소설은 그 200자 원고지가 한 20매, 한 30매, 30매 이 정도로 정말 이제 짧은 글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이렇게 짧은 글을 뜻하는 용어가 있었어요. 뭐 꽁트라던가 옆편, 나뭇잎 옆자를 써서 나뭇잎에 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글이다 옆편, 아니면 손바닥 장자를 써서 손바닥에 쓰는 장편,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장르가 따로 있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약간 그 꽁트 같은 것들과는 초단편이 아주 좀 다른 게, 사실 꽁트나 옆편, 장편 이런 것은 어떤 한 장면, 순간을 포착하는 느낌? 초단편은 약간 좀 기승전결이 존재한다고 해야 되나요? 장면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기승전결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압축한 느낌. 그래서 약간 꽁트보다는 이야기와 사건, 스토리 이런 것이 중심이 되는 소설을 저는 초단편 소설이라고 소개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런 그 초단편 소설 쓰기 형식의 글을 쓰게 된 건 아니에요. 제가 어쩌다 이런 형태, 초단편 형태의 글쓰기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제가 글쓰기를 시작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인터넷 게시판에 글쓰기를 시작해서 작가가 된 이런 케이스거든요. 글을 쓴 목적은 작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제가 글쓰기를 한 목적은 딱 하나, 댓글 받고 싶어서였거든요. 그 당시에 전 댓글 중독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3일에 한 편씩 글 쓰자는 규칙을 정했어요. 제가 혼자서. 3일 지나면 댓글이 안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글,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글이 댓글이 6개 정도 달렸어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첫 번째 글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이게 약간 보람, 뿌듯함, 인정 욕구가 채워지는 그 느낌이 그 6개, 그 몇 개 안 되는 6개 댓글에서 엄청 태어나 처음 느낀 거였어요. 공장에서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했었는데, 공장에서 일할 때 지퍼 단추 같은 걸 제가 만들었는데, 지퍼 단추를 제가 많을 때는 하루에 혼자서 5만 개를 만든 적도 있어요. 혼자서 5만 개를 막 열심히 찍어낸 적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보람이 안 느껴져요. 뿌듯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 지퍼, 이 물건들이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고, 뭐 사실 관심도 없고, 저는 그냥 월급 받기 위해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글쓰기는 그 첫 글, 댓글 이게 달랐던 게, 내가 만든 이 글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어떻게 쓰이는지가 보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댓글. 보이고, 그리고 그 댓글의 형태도 심지어 기분 좋게 돌아오니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첫 글에서 댓글에 중독이 된 저는 목표가 생겼죠. 내가 어떻게 글을 써야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실까? 그러니까 댓글을 많이 받는 게 목표가 되다 보니까 시장 조사를 바로 들어간 거예요. 제가 글을 올렸던 게시판이 누구나 이제 창작 소설을 올리는 그런 게시판이었는데, 그 창작 소설을 올리시던 분들 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의 특징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게시판의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어떤 글들이 댓글 많이 받고 있나, 이게 특징을 살펴봤는데, 가장 이제 크게 느껴졌던 거, 그러니까 조회수라고 하죠. 텍스트는 일단 조회수가 정말 중요해요. 일단 누군가 봐야 돼요. 근데 그 조회수를 끄는 특급 비법이 인터넷에 바로 눈에 보였던 게, 제목 쓸 때 앞에 그 가로 열고 19금 후방주의 이걸 붙이면 조회수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어요. 낚시당했다고 욕을 많이 먹긴 했는데 많이 보긴 보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딱 느낀 게, 초단편 소설은 제목에서 무조건 어그로를 끌어야 되는구나. 이걸 좀 느꼈고, 이거 두 번째로 느꼈던 게, 제목 끝에 붙는 가로가 있습니다. 끝에 붙는 그 가로 안에 든 네 글자, 스압주의. 이게 뭐냐면 스크롤 압박 주의하세요의 준말입니다. 게시물의 텍스트 딱 눌렀을 때 옆에 보면은 스크롤 바가 쭉 뜨잖아요. 이게 압박이 느껴질 정도 너무 긴 걸 여러분이 주의하시고 들어오셔야 된다. 약간 죄송하다는 느낌이죠. 스압주의 경고문을 붙일 정도로 사람들이
긴 글을 안 보시는 거야. 충격적이었어요. 긴 글은 조회수도 바닥이고 댓글도 안 달리고 좋아요도 안 찍히고 해서 짧게 써야겠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크게 느꼈던 게 짧게 써야 되고, 또 결말에 무조건 이제 반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팩트 있는 반전. 그러니까 결말에서 어떤 임팩트 있는 반전이 있어야지만 이분들이 댓글 달려고 로그인했어요 하면서 댓글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또 중요했던 거, 처음에 너무 늘어지면 안 돼요. 과거에 이제 우리들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돈을 내고 보셨어요. 대가를 내고 보셨는데, 요즘 사람들이 콘텐츠를 소비하실 때는 시간을 내고 보세요. 예전에 이제 돈을 내고 보실 때는 초반에 좀 몰입이 안 돼도 계속 페이지 넘기세요. 계속 보세요. 돈을 냈으니까 내가. 근데 시간은 모든 재화를 통틀어서 가장 환불이 쉬운 재화예요.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몰입이 안 된다? 좀 너무 지루하다? 늘어진다? 그럼 뒤로 가기 딱 누르고 딴 거 보러 가세요. 뒤로 가기 버튼이 텍스트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창에 첫 세 문장을 읽었을 때 하고 만약 흥미 없으면 무조건 바로 뒤로 가기 누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세 문장에서 무조건 독자를 붙잡아야 된다. 몰입시켜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정말 크게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나 영화나 그런 거 나오는 걸 봐도 사실 1화가 제일 세더라고요, 내용이. 이게 결과적으로 시대의 흐름인 거죠. 사람들은 무조건 처음에 붙잡아야 된다. 이제는 처음에 늘어지는 걸 참지 않으신다. 그래서 저도 첫 세 문장 안에서 무조건 이분들이 뒷내용이 궁금해지게, 그러니까 확 붙잡는 그 첫 세 문장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결말에 임팩트 있는 장면을 앞으로 당겨와서 미리 딱 터트린 다음에 약간 회상하는 느낌으로 뒷문장부터 시작한다거나 이런 식. 아니면 첫 세 문장에서 뭐 대사 같은 거를 시작할 때도 네가 어떻게 내 남동생이랑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뭐지 하고 확 놀라게 만드는, 확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첫 세 문장으로 시작하는 걸 정말 초창기에 되게 많이 신경 썼죠. 문장도 너무 빽빽하게 쓰면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문장의 틈에 여유를 주는 이 몇 가지 규칙을 딱 생각해보고 그 시장 조사를 해보고, 두 번째로 제가 썼던 글이 프루스마나스라는 글입니다. 일단 이 소설은 바로 사건을 시작해요. 전 세계 학교나 영화관이나 뭐 운동 경기장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뭉쳐있는 공간마다 갑자기 뜬금없이 반투명하고 거대한 외계인이 나타나. 이 반투명하고 거대한 외계인은 길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손을 갖고 있는데, 이 손으로 사람들만 꽉 쓸어잡고 절대 못 빠져나가게 사람들 꽉 잡은 다음에 꽉 잡은 사람들의 머리를 잡아 뽑아버려요. 좀 밝은 톤으로 말씀드리자면 콩나물 대가리 다듬듯이 그 외계인이 사람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듬은 다음에 이걸 몸통만 남았을 때 버리고 사라져요. 끔찍하잖아요. 왜 외계인이 이런 짓을 할까? 너무 끔찍해서 어쨌든 막아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군대가 동원되고 각종 무기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반투명한 외계인은 인간을 만지지만 우리의 공격은 그냥 벽을 통과하듯이 다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피해는 계속 일어나고.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우리가 이 외계인들을 막을 수 없는 건 그렇다고 치자. 왜 이런 짓을 하냐? 먹지도 않을 건데 이 외계인이 맨날 다듬기만 하고, 이 다듬으면서 우리 인간들한테 하는 그 말, 이 소설의 제목인 프루스마나스는 무슨 뜻일까? 외계인이 인간에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 인류가 이 우주에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서 이런 짓을 당하는 건가? 이 외계인의 언어의 뜻이라도 알아보자는 생각에 몇십 년에 걸쳐 연구를 거듭해서 모든 소리가 가진 의미 그 자체를 번역해주는 번역기를 개발합니다. 근데 다만 이 번역기는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의미, 뜻을 번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녹음했던 건 안 돼요. 그 느낌이 안 담겨 있어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육성으로 얘기하는 것만 이제 의미 자체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원자들 100명이 운동장에 미끼로 모인 거예요.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카메라가 바깥쪽으로 딱 가장자리에 붙어 있고, 한쪽에 과학자가 기계를 들고 대기한 거죠. 또 그 거대한 외계인이 나타나서 뭉쳐있는 사람들을 한 군각 쓸어잡고 프루스마나스 하면서 사람들의 머리를 뽑아버리는데, 이 말을 번역해줘야 될 과학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넘어졌던 지원자들 중 한 명이 달려가서 과학자의 멱살을 붙잡고 흔들면서 뭐야 빨리 말해, 뭐라고 한 거야? 라고 했더니 과학자가 하는 말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꽃점이라고 하죠.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외계인이었다. 사실 식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 인간들이 그런 외계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식물들 멀쩡히 있는데 와서 툭 꺾더니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걔네들은, 인간들이. 그러니까 이 구조의 소설이 짧고 바로 본론을 시작하고 결말에 반전이 있고, 이 형태로 딱 두 번째로 그 게시판에 소설을 올렸는데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수만 명이 보시고 여기저기 퍼지고 막 댓글 수백 개가 달리고 해서 이런 식으로 쓰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하고 저의 글의 스타일이 정해지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더 갈고 닦고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초단편 소설이라는 형태의 글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00편 이상을 쓰면서. 이 초단편 소설을 쓰면 쓸수록 느껴지는 게 짧으면 짧을수록 좋아요. 초단편 소설은 이야기 중심이거든요. 그 어떤 인물의 서사나 깊이 있는 아니면 어떤 메시지, 사유나 이런 것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 중심, 사건 중심, 그러니까 흥미 있는 장르적인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짧은 내용 안에 그게 다 들어가야 되는데 글로 쓰셨을 때 불필요한 내용은 거의 안 쓰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연재를 계속하면서 점점 이제 저는 발전한 건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 역시 짧은 걸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즐겨봐왔던 콘텐츠를 보면 장편 형태의 드라마보다 시트콤, 단편으로 끝나는 짧은 이야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형태이기도 했고 저도 뭐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습득이 됐나 싶은데 저는 짧은 글이라고 기승전결 넣는 게 더 어렵다는 생각은 사실은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게 저는 기승전을 몇 가지 빼먹기도 해요. 기승전결의 그 어떤 흐름대로 이렇게 쌓아가는 느낌을 그냥 한 줄로 딱 퉁칠 때도 되게 많아요. 이제 콘텐츠에 너무 익숙하신 독자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거 이런 느낌 하고 이미 그분들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시로 어떤 걸 드릴 수 있을까? 주인공이 뭐 과거에 아동폭력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어떤 이 선택을 하는 그런 캐릭터로 자라난 거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애매하게 제가 표현한다면은 주인공이 어릴 때 가정폭력을 당해서 웃는 법을 잃어버렸대. 이렇게만 표현해도 한 줄로 끝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자가 알아서 심각했겠구나를 예상하시는, 구체적이지 않게 딱 묘사를 하면은 이제 알아서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이렇게 알아서 생각하는 게 내가 직접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보다 완성도가 높아요. 직접적 서술보다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완성도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설득력 높은 문장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이지 않게 써서 설득력을 쌓아가는 방식이 초단편 소설 쓰기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을 짧게 쓰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초단편 소설에서는 결만 있어도 돼요. 결말이 90%입니다. 그건 독자와 작가의 약속입니다. 초단편을 떠나서 요즘 시대의 글쓰기 자체가 짧은 게 미덕인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긴 글 보면은 항상 이런 댓글 달려요. 3줄 요약해 주세요. 뉴스에도 달려요. 3줄 요약.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뉴스 페이지는 실제로 그 기능을 넣으셨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되게 짧은 것을 추구하시는, 진짜 바빠 현대사회. 그래서 그런지 진짜 짧았던 제 소설은 8줄짜리 소설도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좋아하셨어요. 이런 것도 좋아해 주시는구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짧은 게 정말 경쟁력인 게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저도 자연스럽게 굉장히 짧은 글, 그리고 이게 요즘 시대에 맞는 글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반응을 보면 알게 되니까요. 그렇게 쓸데없는 기름기를 쫙 뺀 약간 순수한 사건 중심의 담백한 글이 초단편. 또 초단편의 특징은 무조건 결말에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짧잖아요. 짧은 글이 만약
결말에 반전이 밋밋하게 끝난다? 그럼 이건 그냥 그 등산로 시작점에 있는 그 안내문 읽은 것과 큰 차이가 없어요. 시간 낭비인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반전은 사실은 작가와 독자의 약속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되고, 인터넷에서 쓰면서 느낀 게 초단편은 쉽게 써야 돼요. 가독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쉬운 언어로 간결하게 쓰이는. 그러니까 문장도 그 장황한 약간 장문보다는 단문, 그러니까 토막을 많이 내는 단문을 선호하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건 장르적 상상력이 정말 많이 들어간,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무기예요. 짧은 글이 확 이목을 끌 때는 일상적인 평범한 내용보다는 약간 비일상적인 좀비나 드라큘라나 초능력이나 뭐 이런 외계인이나 아니면 뭐 갑자기 어떤 요괴나 뭐 그런 약간 장르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게 좋아요. 편해요. 그래서 아마 이번 클래스를 함께 하실 때도 조금 느끼게 되실 건데, 뭐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약간 비일상적인 상상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나쁘지 않아요. 추천 좋아요. 그래서 함께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한 편에 짧고 반전 있고 가독성 좋고 쉽고 간결하고 이제 상상력이 가미된 이 초단편 소설을 내가 완성했을 때 어떤 형태면 되냐면, 일단 호기심으로 이제 독자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몰입시키다가 결말에서 임팩트가 폭발하는 형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초단편 소설의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를 이제 나는 목표로 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글쓰기를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초단편 소설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일단 2강까지 이렇게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3강에서도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 이제 시작점에 서게 될 거예요. 출발선에 서는 3강은 이제 우리가 이제 글쓰기에 앞서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2강 감사했고 3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